어린 방송의 청자 여러분, 유튜브도 대한민국의 좌경화, 사회주의화, 친부화, 반미화, 독재화 돼 가는데 유튜브도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어린 방송이 어린 TV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간 슈퍼챗 없이 방송하게 돼서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등 그렇습니다. 어린 방송 이제 어린 TV에 관리 보는 금건순 씨하고 가을이님 관리 잘 보고 좌빨들 들어와서 벌레 분탕 치는 거 벌레 잘 잡아서 고맙습니다. 두 분이 다른 방송에서 방송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뭐 잘 전혀 대접해 주지도 못하고 거의 자원적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두 분이 다른 방송에서 좀 시끄럽다 해가지고 어린 방송에도 관리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애국당의 밑에 누가 당직자나 혹은 당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요즘 침소봉대하고 과장해가지고 조원진 대표하고 막 물으면서 욕하는 거나 똑같은 사안별로 우리 금건순 씨나 가리님은 어린 방송이나 어린 TV에서 관리 잘 봐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다른 데서 다른 방송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지 관리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세상에 이렇게 구별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애국자들이 돼야 된다. 뭐 뭉뚱그려가지고 이 머리가 섬세하지 못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인간 숭배한다든지 뭐 판단이 미세분화 판단이 세분화되지 못했을 때를 미개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 문화 루시안 파이나 가브리엘 아몬드나 시드니 버바나 정치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이 민주주의가 일천한 그 국민들은 국민 정치 의식이 왜 민주주의를 감당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방송에서 관리해가지고 다른 방송하는 사람이 분탕을 치는데 그 분탕에 관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어린 방송에서 분탕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어린 방송도 태극기 세력의 분탕을 친다. 이런 미개한 세분화되지 못한 판단력을 가진 그런 군중들이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왜 민주주의가 안 되느냐. 그걸 정치 문화론이나 정치 사회화론, political culture나 political socialization에 대해서 공부한 왜 서구는 민주화가 되는데 왜 미국은 민주화가 되는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0여 개 신생국가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될까?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권자, 유권자들이 생각이 미개하면은 세분화된 판단, 사안별로 잘 세분화된 판단을 못하면은 바로 인간 숭배나 혹은 패당주의에 빠져가지고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금건순 씨하고 가을이님이 다른 분탕스러운 방송에 댓글 관리한다고 어린 코리아, 어린 방송, 어린 TV 와서 관리한다고 야 저거 어린 TV, 어린 방송 분탕이야. 그런 미개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방송 보지 말고 어디가 댓글도 달지 마. 다른 방송 가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분탕이야.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분탕을 치면은 우파가 분열이 되고 왜? 판단이 미개하고 분열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판단이 섬세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정오심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가장 악인으로 전락돼서 태극기 애국 세력을 분탕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정치 의식이나 사회 윤리를 교육을 좀 내한테 많이 받아야 돼요. 해초리가 맞아가면서 받아야 돼. 차원이 분별이 안 돼. 뭐 당과 문제 좀 있다 이러면은 즉각 그냥 대한애국당 반대자로 모는 그런 사이코들은 눈팅을 하고 아직도 배우라니까.
어디가 댓글 달고 막 치마 흔들고 똥짝대기 흔들고 완전히 똥내 나는 궁도 흔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배우라고. 아, 내가 아직도 태극기 혁명을 하기에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구나 하고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주장을 많이 하지 말고 자기 탄핵을 타도하는 데서는 굳건하고 주사파 정권 몰아내는데 굳건하고 자유통일 굳건하고 적화통일 막는데 굳건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는 판단을 할 때 내 주장을 많이 세우지 않아야 분탕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작지만 큰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파의 분열이 많아. 분열의 요인 중에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부터 사안별로 사물을 세분화시켜서 섬세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자들 때문에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몽고 박사가 말이에요. 머리가 미개해가지고 조원진 의원이 옛날에 중국에서 신중통이야. 중국통이야. 상관없어. 종중, 송영길처럼 더불어노동당처럼 중국에 앞잡이면 안 되면 돼. 중국에 친하는 것까지 지금은 좋아. 친미.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연설하는데 어제 연설하는데 그러잖아. 나는 러시아하고도 친하다. 나는 중국하고도 친하다. 나는 푸틴하고도 절친이다. 나는 시진핑하고 절친이다. 나는 아베하고 절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일본 자동차 20% 관세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친하기 때문에 자기 요구사항을 다 요구하는 그런 선진적인 두뇌를 오랫동안에 자유자본주의 시달리니까 도인이 돼가지고 친하기 때문에 할 말 못하는 게 아니고 친하기 때문에 할 말 다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아주 좋게 그쵸 우리 그런 거 있었지. 그런 거 고요하게 민주적으로 토론하니까 봐. 너희들 관세 10% 내고 자동차 조금 줄이고 우리 자동차 죽었는 자동차 살리될까 이거.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이게 트럼프의 선구적인 선진적인 21세기 정치예요. 나타났어요. 21세기 정치의 선구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뭐 조원진 의원이 동포청 만들어야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동포청 만든다. 중국 동포들, 불쌍한 중부 동포들, 미국 교포들만큼 쌀들이 보살핀다. 조국이, 대한민국이 국가를 잃었을 때 중국 왜 갔겠어? 만주 왜 갔겠어? 다 살아남기 위해서 간 자들과 독립운동한 사람들, 간 사람들인데 불쌍한데 동포청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 버는데 다른 어디보다도 우선권을 주고 저 완전히 이슬람들도 와가지고 돈 벌러오는데 우리 동포들 그거 신경 쓴다고 친중파 조진핑이 욕하고 그 머리가 전부 미개하고 또 거기 따라가 태극기 들고 따라가가지고 조진핑 하는 그런 미개한 머리 전부 정치의식이나 사회윤리가 미개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거 우리 금권순 씨나 가을이님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쓸데없는 분탕 싹 막아가지고 좋은 깨끗한 방송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올인 TV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야 스탠턴이라고 미국 사시는가 영국 사시는가 올인 방송 올인 TV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올인 TV 항상 감사합니다. 진실한 언론인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 되는 거 응원하는 그런 거 안 되고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올인 방송이나 올인 TV 거기에 금권순 씨와 가을이가 공헌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분탕을 싹 잘라내고 심지어 너무나 불필요한 싸움도 채팅창에도 벌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촛불난동 세력을 무찌르는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확고한 승리의
신념과 희망을 가진, 여기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여기 오면은 진실해지고, 여기 오면은 정의로워지고 투지가 생기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데, 과거처럼 오늘도 공건순 신학과 어린님이 잘 이렇게 보살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다 있어. 나도 알아. 그러나 대체로 그 정도면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막 미개해가지고 막 대한애국당 헐뜯는 방송의 관리자인데 그 사람이 여기서 관리하면 되느냐 하면서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면서 자르라. 나는 못 자릅니다. 왜? 첫째는 그들에게 잘 고생한 만큼 내가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방에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더 좋은 사람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지요. 이 방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나무래지요. 여러분들도 이 정치적인 사안이 발달될 때 제발 머리를 조금 더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깊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해서 사안별로 조원진 대표는 이건 정말 훌륭하다, 또 이런 약점은 있구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진핑이 아니다, 잘 싸우고 있는 현재 실천적으로 행동하는데 넘버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약점은 이런 게 있구나, 약점만 침소봉대해가지고 내려오라, 끌어내려라, 그런 악행을 하지 말고, 요거 약점은 보완시켜야 되겠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극기애국 집회 마찬가지예요. 어제처럼 심재철, 그저께처럼 심재철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태극기 집회가 갑자기 탄핵파 집회가 됐을 때는 우리가 분노해야지요. 그건 그래 하지 마라. 그러나 뭐 소소한 약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집회 온 사람들이 다 심재철에 동의한 거 아니거든요. 그 온 사람들이 다 김무성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삼육 꼼수, 전략 전술도 아니에요. 삼육 꼼수에 그 있는 사람들 다 찬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한민국 앞에 사람들이 거의 90%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90% 화를 내는 상식인들을 어떻게 같이 동지가 돼서 갈 수 있는가? 그래야 되지. 뭐 심재철이 하나 왔다고 대한민국 다 욕을 해버리면, 머리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면 완전 다 분열을 나는 거지 뭐. 맨날 그냥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국번 욕하고 국번은 또 완전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 사안별로. 심재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교묘하게 대한민국에 손을 뻗치는 그런 부분은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그러나 이때까지 잘 유지해온 비정당적 태극기 집단으로서 앞으로도 비정당성 태극기 부대로서 살아남아 있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뭐 그런 거지요. 절대악 절대선으로 쪼개는 것은 자기 탄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 정도지, 나머지는 우리가 대충 한쪽은 까물 때도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탄핵은 우리가 뭐 때문에 전부 얼굴 새까맣게 태우고 몸무게 5kg씩 몇 kg 다 빠져가면서 뭐 때문에 투쟁을 하는데, 어떤 이는 감옥에 가고 어떤 이는 벌금 내야 되고 맨날 조사받고, 그래도 아래는 정대협인가 거기 종북 뭐 기사 써가지고 재판 미디어워치하고 우리는 이겼고, 오늘 또 보니까 변희재 대표는 이정희 부부를 보고 종북이라고 하는데 뭐 기적 같아요. 지금 대부분이 완전 좌경화 됐거든요. 그런데도 4명인가? 4명 맞네. 4명인가 5명 빼고는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좌파는 모양이에요. 이것들 빼고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표현의 자유, 일정한 한계에 있다 하면서, 야, 이정희 부부를 보고 종북이라고 북한을 굴종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일파라고 박정희 보고 왜 그래? 친일파, 수국골통, 생또라이, 우리 보고 욕다 해도 그거는 되고, 문재인처럼
문정인이처럼 임종석이처럼 누가 봐도 북한의 대변자 같은 거 보고 종북이라 그러면 안 돼? 해야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정치적 평가. 마음에 온 국민이 길거리에서 고함치는데 그거 못하라고? 대법원은 그러면 빨갱이 대법원 되는 거지. 그러나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5명 빼고는 나머지가 찬성해가지고 변희재 대표, 뉴델리 등 이정희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그런 것 지칭했다고 명예훼손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오늘 냈는데 큰 승리를 하나 변희재 대표가 한 거지요. 나도 하나 걸린 게 있어요. 채널 A하고 나하고 그것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판결 난지 모르겠네. 종북을 국민이 종북으로 느껴질 때는 종북으로 부를 수 있어야지요. 다 느껴지는데. 그래서 나도 1심은 이겼는데 2심에는 졌는데 고등법원 판사 고건이 족한가 그래. 고건이 친인척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저는 합의체 30일 오늘 8대5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종북으로 부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공산당처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해지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종북이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에게 종북으로 부를 자유를 오늘 대법원이 8대5로 허락해줬으니까 변희재 대표가 우리 우파에게 큰 승리를 하나 안겨줬다. 이제 태블릿 PC만 잘 싸우면은 별 하나 큰 거 달고 나올 거야. 다 이렇게 죽자 살자 싸워가면서 지켜온 것이 자유예요. 지금 대법원에 어지간하면 지금 진짜 우리 그 정대협인가 거기 야 정말 검사놈들 나쁘더라. 뭐 국가보안법 어기고 다 했는데 뭐 간첩이 아니니 뭐 아니니 요 글자 하나 가지고 그것도 야 이 정대협 같은 데서 종북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걸 보고 검사놈이 신나무개 놈이 다음에 내 정권 바뀌면 반드시 옷을 벗기려고 그래. 빨갱이 나보네. 붉은막 먹이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하는데 억센 전라도 사투리 나가고 재판 안 갖고 포기했거든요. 어제 아래 재판했는데 나하고 미디어 워치하고 이런 데는 기각대가 이게 성수했어. 이제 성수했으니까 비용 차단해야지. 오늘 김진태 의원 보니까 500 몇십만 원 지난번 선거법 대법원으로 확정돼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거 선거 비용 600만 원 들었는데 500 몇십만 원 오늘 김진태 의원이 선거 비용 재판 비용 차단해더라. 와 기분 좋더구만. 근거는 지금 법원이 판사들이 좌경화 많이 되고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회개한 지금 법원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데 법원이 사법부가 좌경화에 보루가 돼 버렸으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끝났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판사들은 그런 판결을 조금 적게 내려가지고 그나마 자기들도 위기의식 느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마 북한화 친북화 종북화 돼가는 건 판검사 놈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재판부가 더 우파들에게 종북 문제에 대해서나 혹은 빨갱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들도 정신 번쩍 차려야지 이제. 이런 법치 파악이 어디 있나. 판사들도 법을 했으니까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권리가 찌들어 있긴 하지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게 나라냐? 사법적으로. 경제 이게 나라냐? 오늘 뭐 정부가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늘 2000 회복됐나? 장기적으로 안 됩니다. 큰 난리입니다. 경제 근본, 국제사회로부터 근본적으로 불신을 당해가지고 기술을 안 줄 것이고 첨단 기술을 많이 도와줬거든. 아세아가 요충지라가지고. 폭격보다 더 무서운 게 기술 빼버리고 기술 빼가지고 인도 주고 인도 완전 스마트폰 어제 고든청 인도 완전 스마트폰 앞으로 생산 기지가 된다고 그거 동영상까지 올려가지고 한국 스마트폰 떠날 겁니다. 전자 떠날 겁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해가지고 우리 노동비 빼먹도록 도와줬는데 그거 세계 기술과 자본 판매망을 장악한 세계 금융 세력 국제 금융 세력에게 등을 문재인이 지기 위해서 환장했는데 경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음모론을 하려면은 이런 음모론을 해야지. 음모론. 나 이거 음모론 발언이에요. 음모론이 깊어지면 사회적 사실, 사회과학 다 깊어지면 음모론이 가능해. 음모론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문재인 이 경제정책 펴고 세계 국제 금융 세력에게 이렇게 정을 치고 하면은 앞으로 금융위기 오고 은행 마비되고 제2의 IMF 예약해놨구나. 이런 금융세계의 음모론. 우리에게 경고도 되고 되는데 무슨 음모론 들어대가지고 무슨 지금 당군 할아버지 음모론 들어대가지고 조진피나 하면서 욕을 해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졌어. 몽고 박사. 살림살 나아졌어. 몽고 박사 진짜 아니지. 맨날 싸우고 있고. 아이고 몽고가 내가 그랬잖아. 전남 조선대 정도라고. 그만도 안 돼. 안 되고 말고지. 인구 300만에. 몽고 그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허벌판에서. 뭐가 떠들고 국제부터 전력 당군 중심에 당군이 뭔데? 아싸해야지. 국제정치는 냉호가 현실인데 국제정치 냉호가 현실하고 당군하고 연결된 게 뭐가 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 미워가는 거지. 살림살이 나아지셨어? 와 정신 못나. 거짓말 때문에 정신 못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태극기 애국 세력 허무는데 매진하면 안 됩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 허무는데 매진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이 촛불 망국 세력이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총 매진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로서는 이런 발언만 하는데 탄압하고. 아침에 내 방송하러 전화 받았잖아요.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했잖아요. 이거 그 뭔지 알아요? 문재인 치매설 있잖아요. 그 손병호 씨. 치매설. 그거 다 채널A도 보도 다 보도했잖아요. 나도 손병호 씨 의견 채널A 사진 해가지고 그거 썼거든. 아마 경찰청장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그 가짜뉴스 하면서 가장 먼저 문재인 치매설 그거 기사 나왔잖아. 내가 그 문재인 치매설 기사를 썼거든요. 그거 이제 조사하겠다고. 그거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와서 조사할 거예요. 대구에서 올라. 대구 경북이니까. 경북 경찰청이니까. 조사할 거야. 내가 맞고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은 문재인처럼 책상을 건너뛰는 자에게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물을 권리가 있어. 딱 내 기사가 너무나 지혜롭게도 다 제목도 퀘스천 마크, 결론도 퀘스천 마크. 이 정도쯤 되면은 국민이 수많은 오류 사진 다 붙여놓고 기사에 이 정도 되면 국민이 혹 치매를 확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딱 질문 기사 썼어요.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놈은 내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혀를 잘라야 돼요. 국민은 의심할 권리가 있어. 아 문재인 치매 걸렸단다 이러면 안 돼. 왜?
그건 의사가 내릴 판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정도 대한민국 남쪽 대통령, 남쪽 국민 온 게 다 하는 행동이 막 책상막 중간에 어린애처럼 치매 환자처럼 뛰어넘고 그거 보고 국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찾아올 국군 통수권 이제 전시작전군 찾아오잖아. 저 사람이 북한에 공작원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고 대변인이 아닌가 국방 허무는 트로이의 목마로 의심받고 있는데 전시작전군 찾아오면 우리가 월남처럼 죽을 수 있는데 그 행동이 계속 이상하면 계속 F4용지 보고 행동이 정상인으로 안 보이면 국민이 치매 왔는 게 아니냐 의심할 권리가 있어. 그 의심할 권리를 왜 경찰이 타치하나? 타치하면 안 됩니다. 타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사처럼 야 저건 치매다. 그건 치매기 때문에 그걸 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의심할 권리 통치자 박근혜 대통령 내가 했더니 동네 부동산 아저씨 그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가 박정희를 낳는 사진까지 국회에 전시했는데도 모독이 안 되고 모욕이 안 되고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녔는데 자기들은 온갖 이상한 치매적 행동 다 해놓고도 치매라 그러지 말고 독재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그 아저씨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독재가 심해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든창 얘기했잖아. 임종석이 보고 지 마누이 주사파라 그랬다고. 소송은 어디 있나. 주사파를 요거 얻어먹어야지. 지금 하는 행동 봐. 북한 추종자 아니야? 통치자 거역 얻어먹는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요걸 얻어먹고 특히 이 정권은 친북 종북이 돼서 요걸 얻어먹어야 돼.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가짜뉴스로 탄압하는 이런 희한한 새로운 주사파 독재, 촛불 독재 이거 막기 위해서 막 열심히 싸우는데 대한애국당이 가장 앞장섰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치열하게 유일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통일 사기탄핵 뒤엎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것이 대한애국당이니까 이 대한애국당 허물기 위해서 온갖 공작이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공작성을 위해 가지고 대한애국당을 약화시키고 조원진 대표를 짱깨로 몰고 조진핑으로 몰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을 허물기 위해서 온갖 우파 비스무리한 것들을 거론해가지고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왜곡, 과장, 선전, 선동을 하는 거 여러분 보이죠? 이제 집회까지도 그런 가장, 위장, 태극기 집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 없고 꼭 하려면은 따로 하는 건 좋아요. 자기들 기치를 내걸고. 그런데 진정코 촛불 마적단이 대한민국 말아먹고 국방을 허물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진실을 파괴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이러한 상황을 진실로 극복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태극기 집회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분열시키고 싶다면 하는 거 좋아. 단지 기존에서 강성해서 잘 싸우는 사람들 그 싸우는 사람들을 진중이 짱깨니 혹은 뭐 온갖 당에 있는 소소한 분란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그 태극기 정당을 마치 대단한 문제 있는 것처럼 분탕을 치고 또 조금 문제 있으면 우리가 문제 있다 그래야 돼. 문제 없다 그러니까 더 시끄러워지잖아. 조금 문제 있으면 있다. 이런 건 우리가 한 선 달 내로 해결할 거다. 이러면 돼. 아 문제 없다고 사기치니까 또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 문제 없는 걸로 쏘아가지고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범죄인 취급한다. 그러면 또 분란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내부적인 문제 없을 수가 있나. 대한애국당이 당원이 40만 명 되는데 문제 없으면은 천당이지. 정당이가? 정당은 문제 있게 마련이에요.
천당에는 문제 없어. 40만 명 모여도 40억이 모여도 지옥이니까. 인간 세계는 복잡복잡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문제들이 있는 걸 없다 그러지도 말고 있는 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지도부를 어쩌든지 허물려고 하지도 말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로서 계속 풀어나가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정당을 만들어가고 다른 태극기 애국자들도 어떻게든지 대한애국당 허물고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당 통합하자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태극기 들려면은 사기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잊지 말고 태극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정당에게 자유한국당 같은 예속되는 태극기 집회 만들지 마세요. 그 만들면 막 합니다. 한두 번 만들었나. 이제 다시 또 한 번 만들어가지고 멀쩡하게 잘 싸우는 대한애국당 허물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심성이 아니고 빨갱이 심성이야. 상식이 어긋나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판결이 이번에 오늘도 대부분 판결이 무슨 반일 판결 그런 데 미치고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동심이 된다니까. 왕따 된다니까. 아주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병태 교수 대학 교수들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니까 정치행위한다. 근데 지금 침묵하고 있는 놈들이 정치행위야. 지금 이병태 교수처럼 바른 말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발로지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교수놈들, 교육자들, 공무원들 침묵은 정치적 침묵이에요. 가장 나라 말아먹는 정치 침묵.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오늘 브라질 이제 우파 대통령 하나 등장해가지고 좌익 대통령이 싸놓은 똥을 치우려고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씩 끌어질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병태 교수 지적한 것처럼 다음 대통령은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싸놓은 경제적 적폐, 법치 적폐, 교육 적폐, 완전히 남북관계 적폐 이거 청소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그거 외면하지 않는 그런 태극기 집회, 정당, 단체 만들어야 돼요. 사기 탄핵 박근혜 때 잊고 가자, 묻고 가자, 덮고 가자.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앞으로 잘 뭉쳐가지고 대한애국당을 본받으세요. 저래 싸우면 돼요. 너무 헐뜯지 말고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진하도록 모두 노력합니다. 대한애국당, 대한민국대로 비정당대로 순수 선거 원칙 지켜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서로 협조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